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직격을 받은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8분이었습니다. 차량 침수를 막으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주민 9명이 실종됐고 결국 그중 7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이들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천장 파이프에 13시간 동안 매달려 있던 생존자가 한 말인데요.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는요, 우리 사회가 따뜻한 관심과 위로로 버팀목이 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혜연 평론가님 참 경북 포항에서 이번 흰남노 때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주민 9명이 실종이 됐죠. 아마 그 안내 방송을 듣고 내려가신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침수가 되니까 차를 빼야 된다라는 생각에 내려가셨는데 13시간이나 구조당국에서 배수 작업을 한 끝에 일단 9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2명은 생존을 했지만 9명은 심정지 상태였어요. 이 2명 같은 경우에 30대 남성, 50대 여성이 발견이 되는데 이 30대 남성분 자료 사진을 보면 걸어 나와요, 본인이. 그래서 비교적 좀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50대 여성분도 뭐 부축을 받거나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의식이 좀 비교적 명료해서 네. 두 분은 일단은 생명이나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구조하시는 분들이 한 줄로 쭉 서서 저인망식으로 훑는다고 하죠. 곳곳을 다 훑어서 일단 9명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장소가요. 지하 주차장으로 경사면이 있잖아요. 그게 물이 다 찼습니다. 저게 외관상으로 저게 지하 주차장 입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다 찼어요. 공기가 있었을까요? 숨 쉴 공기나 있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래도 에어포켓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소식을 기다렸었는데 극적으로 생존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먼저 어젯밤 8시 15분에 들려왔던 첫 번째 생존자 구조 소식과 함께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유 세상에 네. 네, 물이 가득 들어차 있죠. 저기 지하 주차장 입구 모습인데요. 저기 지금 흐리게 처리돼 있는데 옷을 벗은 30대 남성이 구조대원과 함께 아이고. 걸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구조대원 부축을 받으면서 들것에 실려서 나오고 있는 남성. 좀 탈진하셨어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10시간 넘게 서 있었다고 하거든요. 구급차를 통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고요. 그리고 나서 한 분 더 생존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1시간 뒤쯤 들려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실종이 됐었던 50대 여성 주민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지금 이 50대 여성 주민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모습인데 이분은 그 배관에서 엎드려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체력이 소진된 모습이어서 걸어 나오지는 못하시고 들것에 들려서 나오시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분들 모습이 보이니까 이 구조 작업을 지켜보던 남성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거나 또 울음을 터뜨리곤 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다고 하는데 곧바로 둘 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물이 가득 차들었던 지하 주차장에서 구조가 되는데 13시간 그리고 14시간이 걸렸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분들에게는 그 13시간, 14시간이 정말 한 130년 그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조된 두 분 일단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삶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곳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그럼 현실적으로 구조가 어려웠겠죠. 네. 그런데 이제 천장에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천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한 30-40cm 정도 폭이 있어서 거기에 배관 같은 게 지나가는 그런 주차장 위에 보시면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약간 디귿자 형태로 네, 엎어진 맞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같군요. 네. 일단 천장까지 높이가 3.5m에서 4m 정도 되는데 네. 상부 배관
위쪽 부분이 공간이 한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런 식으로 지금 네, 버티신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아까 허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두 번째 생존자 여성 같은 경우 저렇게 상판 배관 위에 이제 엎드린 채 세상에. 버티고 있었고 이제 그 가만히 있는 과정에서도 이제 물이 계속 차 있으니까 저체온증으로 아이고. 굉장히 좀 힘드셨는데 그래도 지금 일단 괜찮아지셨다고 하니 천만다행이고요. 네. 이 첫 번째 생존자 같은 경우 스티로폼을 타고 물에 뜬 채 오수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곳에도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뭐 에어포켓이 있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그곳에서 견뎌내셔서 저에게 그래도 희망도 주시고 네. 또 많은 그런 감동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그 구조 시간 동안 가족분들 애가 탔을까요? 그리고 그 구조를 기다리면서 실종되신 분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소방당국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사실은 그런 공간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나왔으니까 2차 구조자는 21시 41분에 저희들 대원들이 보트 타고 뒤가서 검색하는 중에 가는 배관 위에 2개 위에 있었답니다. 지하에 가면 배관들이 위에 상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배관에 올라타가 엎드려가 있었는 거겠죠. 12시간 정도 계셨기 때문에 심신은 좀 미안한데 그래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천장, 여기가 천장이에요. 그리고 배관인데 배관 틈 사이가 한 30c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틈에서 배 소장님 네. 13시간, 14시간을 버티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A4 용지의 세로면이 29.7cm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30cm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정도의 공간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근데 이 공간에서 네. 버텨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옷을 벗었어요. 그건 이제 저체온증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마음으로 심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거든요. 네. 과연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본인의 지금 몸 상태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놓는 것, 대응을 하고 있는 예. 것이. 그래서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기지를 발휘하셨군요. 예, 네. 여러분들 여성분의 경우에도 굉장히 불안했다 그래요. 네. 이럴 때 심리적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남성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마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버텼다 아유. 이런 이야기 하는데 또 여성분의 경우에도 옮겨지는 구급차 안에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가져가고 했다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우리 오늘 방송에서 뉴스파이트에서 잘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까운 사고지만 이럴 때 어떤 대비를 하는지 참 중요합니다. 네. 저 상황을 이제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중에는 허주연 변호사님, 아니 저렇게 물이 차오르는 동안 대피할 시간은 없었던 걸까라고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차오르면요, 정말 이 사람이 평소에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보다 훨씬 빨리 자연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손 쓸 틈도 없이 차오를 수 있는데요. 이번 포항 사고에서 이 지하 주차장이 물에 완전히 차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8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네. 차 문을 열고 타고 뭐 하면은 이미 다 차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고 직전에 지상 주차장까지 하천이 범람해서 흙탕물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상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당일 주차장 입구 모습이 포착됐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지금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요. 네. 아침 6시 37분에 처음 이제 주차장에서 차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 뒤에 몇 분 뒤에 41분까지 겨우 9대만 빠져나왔다고 하고요. 41분부터 2분 뒤인 43분까지는 추가로 3대만 더 빠져나왔다고 해요. 이때까지 지금 12대만 빠져나왔는데 이때는 이미 지상 주차장에 있는 차들도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거의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꽉 차 있고 앞에서 나온 차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이 나오기 2분 뒤에 45분에는요. 차량 2대가 마지막으로 빠져나왔는데 그 뒤로는 주차장을 어떤 차량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차가 빠져나오기 시작한 37분부터 45분까지 겨우 14대의 차량이 빠져나왔는데 통로 끝까지 이렇게 물에 잠기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8분이었던 겁니다. 여느 아파트가 대부분 다 그러겠습니다만 지하 주차장의 출입,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는 거의 하나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 순식간에 갑자기 몰려들면서 병목 현상도 빚어졌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순식간에 물은 차올랐고요. 복합적인 위험 요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하려고 들어갔던 분, 주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막 한참에 쏙 쏟아지는데 정신없이 쏙 쏟아졌고 제 차도 요 사놨는데 그래 뺏으면 싶었는데 그래 못 나가겠더라고. 물 뿜는 속도가 아주 빨랐어. 그래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서 있다가 앞에 차가 못 빠지니까 물살에 뒤로 막 밀려가더라고. 중간 찰나에 10분 정도 시간이 안 되다가 냄새가 그냥 들어가서 나오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저 넓은 지하 주차장 공간이 물로 저 흙탕물로 가득 찬데 걸린 시간 단 8분인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배수 작업을 이제 소방대원분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 물을 빼내는 데는 13시간 정도 구조하는데 그렇게 걸려서 물을 빼는 건 그렇게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물을 빼는 게 오래 걸리는 건 이번에 이 구조 현장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한 이제 대략 한 90% 정도 이제 물이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저 물이 빠지고 나서 본 저 지하 주차장의 모습은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상에. 저 지하 주차장 안에 대략 한 120대 정도의 차량이 있었는데요. 네. 저 물이 찰 당시 아이고. 보시는 것처럼 다 엉켜 있고 포개져 있기도 하고 아유, 그리고 뭐 지금 세상에. 보시는 것처럼 차에는 온통 다 진흙이 많이 묻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보시면 이제 생존자들이 생존해 있었던 저 지금 배관 보이시죠? 아, 예, 예. 네, 저 공간입니다. 아. 저런 공간들도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이라는 게 새삼 이번 태풍 피해 또 지난번 폭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물이 들이닥치면 참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참사가 발생했던 포항의 아파트의 또 다른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모습인데요. 그래요? 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머. 보시면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차들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유. 줄지어 있고요. 딱 봐도 차들이 뭔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그대로 볼 수가 세상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주민들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들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지금 입구를 통해서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입구 문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점검이 필요하다. 배수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이 이제 찍힌 아파트는 조금 전에 이 실종자 그리고 생존자가 발견됐던 그 아파트는 아니고 인근의 아파트에 이제 한 이 시청자분이 이제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린 영상인데요. 저 영상을 보면 얼마나 참 참혹한가 그리고 긴박한가 아주 위험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저 정도는 무릎 정도밖에 안 차는 거니까 일단 저 때 빨리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허지연 변호사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서초구 폭우 때도 무릎 정도 높이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차를 보고 빼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 공간에서 무릎 높이까지만 차도 사실은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이게 2014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네.
지하 공간에서 성인 발목 높이 하면 17cm 정도가 된대요. 이때는 남녀가 다 계단을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5cm,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A4 용지 하나 정도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정도만 차도 슬리퍼나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성이 이 물살의 중심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무릎 높이 한 45.5cm 이상 찬 이 침수 상황에서는요. 성인 남녀를 불문하고 대피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난간을 잡고도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그냥 가만히 고여 있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와류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막 흘러내리는 그 찰방찰방하는 현상들도 생기고 물살이 생각보다 거셉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이 중력을 견디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정도만 차도 대피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김수경 교수님,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게 이번에 참사가 발생했던 그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왜 그렇게 물이 순식간에 이렇게 차올랐던 거예요? 아니 또 우리가 지하 주차장 가다 보면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도 다 배수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차올랐을까요?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 흰남노가 포항 일대에 가장 근접했던 어제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쯤에 거의 시간당 110ml의 비가 내렸거든요. 이게 그래요? 지난번 그 서초구 폭우 사태 때 내린 것과 유사한 정도의 그래요? 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물폭탄이 떨어졌던 거고요. 근데 예. 그거에 더해서 문제는 이 아파트 옆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냉천이라고 아, 그래요? 하는데 네. 이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옆에 있는 하천인 거예요. 아 지금 근데 저런 구조군요. 네. 아, 네. 게다가 이 지금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이 하천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아, 세상에.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냉천이 범람하면서 그 물이 전부 다 지하 주차장으로 쏠려 들어간 것이죠. 사실 이렇게 폭우가 내리거나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이 지하 주차장이 하나의 거대한 하수구로 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런데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은 배수 시설 같은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너무나 급작스럽게 단 10분 안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비가 이제 들이차서 결국은 지하 주차장에 아예 물에 잠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랬군요. 앞서 이번 참사가 일어났던 인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참사가 일어난 아파트에 당시에 차를 빼러 갔다가 배 소장님, 네. 이 물이 막 쏟아지고 들이차고 하는 게 놀라셔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차는 버리고 와요. 앞서 인터뷰하신 분도 그랬잖아요. 차를 그냥 버리고 나오는 게 현명하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 재난 대응 때도 우리 뉴스파이터에서 차가 침수된 곳을 지나갈 때 바퀴의 절반 이상이면 차 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네. 그 욕심내면 안 됩니다. 이번 경우에도 지금 출구는 경사진 곳이잖아요.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빠져나가니까 물이 내려오는 것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만큼 힘이 들어요. 네. 게다가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경사진 것이 비가 내릴 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내 차가 사륜구동이니까 에이 내 차는 지프야 상관없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럴 때는 누구도 통제를 누가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아이고. 왜 다들 이 우리 뉴스파이터 받들어 하면은 안 내려갔을 땐 방송을 했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 난 장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차가 침수됐으니 우리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내려가서 차를 이동. 그런데 그 방송을 들으면 또 네.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방송을 들으시더라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게 물이 어느 정도 찼다. 아예 차 안전을 욕심내지 마시고 네.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현 평론가님, 당시 참사가 일어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구조도 뭔가 이번에 이 참사에 뭔가 참사를 키운 한 원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물을 담았어요. 물이 빠져나갈 구멍은 조그만해요. 그럼 물이 안 빠지겠죠. 아. 보통 지하 주차장들이 평면이 아니잖아요. 지하로 경사가 져서 내려가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보면 길이는 150m, 그리고 높이는 3.5m, 너비는 35m니까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기에 물이 쏟아졌는데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차오른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아까 구조작업 말씀드렸는데
장비를 전문적인 장비 16대를 동원했는데도 13시간 넘게 걸렸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그 정도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지금 배수자금이 80% 이상 지급됐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 배수관으로 저 물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아파트가 한 30년 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수 시설도 요즘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지하 주차장의 구조가 이 디귿자 형태로 돼 있는 것도 물이 쉽게 빠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또 이제 전문가들은 또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게 이제 디귿자 구조입니다. 물론 이게 무슨 아파트를 지은 그 건설사 책임 또 그런 걸로 지금 몰아가자는 그런 분위기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하필 또 그런 구조가 이번에 화를 또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허주현 변호사님 왜 그러면 그 시각에 일부 주민분들은 또 차량을 차량을 빼러 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민들에 따르면 이 실종자들이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변했던 거죠. 네. 일단 주민 얘기에 따르면 처음 방송에서는 지하 주차장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분에서 15분 만에 다시 방송이 나왔는데 지하 주차장 차도 침수될 위험이 있으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빼달라는 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안내 방송을 했던 분이 아파트 관리소장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시라고 해요. 근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날 새벽 3시부터 포항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4시에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출근하고 한 30분 지나서 한 새벽 4시 반쯤에 직접 주민들한테 안내 방송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하 얘기는 안 하고 이제 102동 아파트 놀이터 옆에 지상에 주차된 차량이 위험하니까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지하 주차장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폭우를 뚫고 이동하는 차량들을 좀 개도를 하려고 순찰을 하러 나갔는데 네. 순찰하면서 보니까 이 빗줄기가 예사롭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관리사무소로 돌아와서 새벽 5시 20분에 방송을 했는데 이때 이 지하주차장에 물이 찰 수 있으니까 차량을 지상으로 옮겨달라 이런 내용을 추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은 다시 차량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이 관리소장님뿐만 아니라 시설 과장, 경비원, 또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 이렇게 4명 정도가 더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관리소장님이 나가고 나니까 시설 과장이 이제 2차례에 걸쳐서 다시 주민 안내 방송을 하면서 이 안내를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소장님 얘기에 따르면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침수가 우려되니까 지하주차장 차량 옮겨달라는 내용의 방송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 5시 50분에 이 하천 150m 떨어진 하천인 이 냉천이 폭우에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차장 입구가 이 하천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그랬다면서요? 이 냉천이 평소에는 마른 하천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흘러 넘칠 줄 예상을 저 하천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저게 이제 평소에는 물이 차 있지 않은 하천이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근데 삽시간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완전히 잠기는데 불과 8분에서 10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된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소 직원분들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백방으로 뛰어다닌 거예요. 피해를 줄여보려고요.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 정도 방송을 하고 저는 이제 차량 중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5시 50분 정도에 물이 막 범람했다고요. 들어와갖고 한 10분 만에 물이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부터는 그게 물이 범람하려고 하리라 그런 상상을 못한 거지. 내가 관리사무소의 방송은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때는 물이 안 차고 정상적으로 배수 펌프가 작동이 되고 해가지고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에 물이 안 차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방송을 한 거고 원인이 냉천물이 범람해서 들어온 게 원인이지 관리사무소에 찼다라고 한 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도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앞서도 누차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참사가 일어난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꽉 들어차는데 걸린 시간은 단 8분이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우려되는 게 혹시라도 이번 참사의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될까 봐 또 걱정입니다.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로도 이 관리소장님은 잘못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허지원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비가 많이 내려와서 물이 좀 차니까 지상에 있는 차들 좀 빼야겠는데 정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비가 계속 온다고 지하주차장에 잠길 거라고 예상은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에 원래는 물이 차이지도 않은 그 냉천이 범람하면서 갑자기 들어찬 것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관리소장이 그 부분까지 예견을 해서 방송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차를 좀 빨리 빼주시죠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바로 내려오나요? 뭐 준비하고 그렇죠. 하면 10분, 네. 15분, 20분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기치 못하게 저렇게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이 들어찬 것이기 때문에 네. 관리소장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희생자분들의 빈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여기 곳곳에서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 이 말씀드렸죠. 생존되신 이 두 분 중에 이제 30대 남성도 있었고 50대 여성이 계셨는데 전현 평론가님 그 50대 여성분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려왔다면서요 또. 예, 배수관과 그 천장 공간에 엎드려서 생존한 채로 구조가 됐던 이 50대 여성이 아마 10대 아들과 함께 같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엄마가 차 빼러 가니까 아들이 같이 가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들의 경우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것으로 세상에. 전해졌고요. 이 50대 여성이 발견됐을 당시에 아들의 소식을 막 물을 정도로 사망을 잘 몰랐던 아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모자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이 아들을 주변에서 엄마 껌딱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밀했다라고 하는데요. 유족들이 너무 마음 아픈 사연이기 때문에 이 엄마에게 아들의 소식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김수경 교수님 이 말이 더 가슴 미어집니다. 엄마 껌딱지 엄마 걱정돼서 아들이 따라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저 자식 저도 키우는 입장에서 그 슬픔이 어느 정도일지 사실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슬픈 소식인데요. 사실 중학생 아들들이 엄마하고 그렇게 각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춘기도 있고 해서. 근데 이 피해자 모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주변에서 엄마 껌딱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사이가 좋았는데 네. 아마도 15살이면 어린 나이지만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보호자다, 엄마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얼마 대견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새벽같이 나가서 이제 좀 위험한 상황에서 차를 빼야 되니까 아마 걱정이 돼서 이제 따라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항상 그 친구들, 그 사망한 그 10대 아들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사이가 좋은 모자였고 아이고. 그 사고가 있었던 날 새벽 5시에 그 친구가 사고를 당한 이 남자아이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영상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차 빼러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나가봐야 돼 어머, 하고 세상에. 나왔다는 아이고. 거예요. 이제 그게 마지막 통화였던 셈인 아이고.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집에 놀러 가면은 항상 엄마한테 엄마 뭐 배고파 밥 줘. 엄마한테 아주 사근사근하고 다정한 친구 같은 아들이었기 세상에. 때문에 더욱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자의 이야기뿐 아니라 안타까운 사연들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사연 들려올 때마다 정말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이 뉴스를 보기가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인데 이번 희생자 중에 해병대 출신 20대 서모 씨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나갔는데 이분 아버지가 아들이 지하주차장에 가서 실종이 되니까 새벽 6시부터 아파트 단지랑 지하주차장을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비를 맞으면서 아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신고 다녔던 흙탕물 범벅이 된 신발이 지금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와서 보는 이들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에 따르면 이
아들이 4월에 해병대에서 전역을 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머. 생활비까지 벌던 정말 착한 아들이었고 세상에, 아유. 굉장히 살가웠대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 어머니에게 딸같이 그렇게 굴던 아들이었는데 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열하셨다고 하고요. 주민들도 젊고 정말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제 해병대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와서 아이고. 20대 정말 꽃 같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지난 4월에 해병대에서 전역했어요. 4월입니다. 4월. 이제 어엿한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세상에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하던 착한 아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하니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부모님 가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 이 슬픔을 어떻게 저희가 뭐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기치 못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가족을 잃은 분들 정말 저희 명복을 빌고 또 심성 위로의 말씀을 드릴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지하주차장 배수는 아까 오후 2시 기준 한 90% 정도 진행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최초 보도 나올 때 실종자 9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2명은 이제 구조가 되셨고 안타깝게 이제 7분이 돌아가신 건데요. 혹여라도 있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아이고. 또 확인하는 작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외관상으로 추가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차량 내부 수색은 아직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 내부 수색을 해서 혹시라도 아이고 어떻게? 이제 추가로 이제 또 누군가가 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만 그래도 이제 꼼꼼하게 이제 지금 저 안에 있는 각각 100대가 넘는 그 차 내부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히 확인하고 일단은 지금 저 배수 막바지 배수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수 작업이 다 끝나면 경찰은 뭐 누구를 처벌하겠다 이걸 넘어서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일단은 확인해서 수사에 좀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마 믿기지가 않을 거 시청자분들 지금 그러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도저히 들으시면서도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조사와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은 포항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뭐 일견 보더라도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은 됩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선포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재난지원에 필요한 이런 특별 교부금 같은 것을 오늘 제가 가서 보고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구에 딱 계신 분 두 분. 네. 여기 입구에 두 분. 이제는 거의 다 수색을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 아이고 저기 보니까 뭐 이만큼 들어가겠네. 앉았어. 앉았어. 이게 하나 여기 전체가 이재민이구나. 그래. 수고들 많이 하셔. 그래. 물론 배종찬 소장님 네. 대통령이 현장에 간다고 구조 또는 인명 피해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은 재난 현장에 대통령이 가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럼요. 네. 지난번에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재난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흰남노가 간통하는 시간 동안 또 대기를 했었고 네. 그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잘한 일이고요. 또 오늘 인명 피해가 있었던 포항을 방문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국민을 위로하고 또 포항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말 이번에
그 해병대 출신의 유가족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50대 여성의 10대 소년의 그 안타까운 죽음 그것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포항 또 희생된 이 유가족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대통령의 위로의 마음을 꼭 따로 좀 특별하게 전달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항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위로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과 정성, 온정을 다 쏟아야 할 텐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이 포항 이곳을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좀 신속하게 민생 회복 위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바로 정부에다가 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는 뭐 정부에서 의당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신속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력하고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방문하니까 정치인들도 이제 앞다퉈 방문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장 구조 활동 또 이런 수색 작업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꼭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정치인들 중에 정말 사진 찍기용으로 방문한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김수경 교수님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사가 일어나면 그 참사가 일어난 걸로 보통 끝내요. 그런데 이참에 참사는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고 또 불과 몇 달 뒤에도 반복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각 지자체, 꼭 비단 포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 지자체도 이런 폭우 또는 자연재난이 닥쳤을 때 정말 우리가 소홀히 했던 곳은 없나? 진짜 이참에 돌아봐야 되는 게 이번 포항 참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달에 서초구 폭우 사태로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사실 그때도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서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결국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기후 재난은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만큼 더욱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이 훨씬 더 많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건설 같은 것들에 대한 법 같은 것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네요. 지자체도 뭔가 근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사후 복구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떻게 대비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포항은 침통 그 자체입니다. 어느 포항 시민분들이 지금 웃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다 침울한 상태인데 그래도 그 한 줄기 빛이 된 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에게 희망적인 내용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배종찬 소장님. 네, 정말 이 해병대의 맹활약이 정말 눈부셨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피해 현장에서 해병대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정말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 그러면 용맹함의 상징이거든요. 네, 귀신지 않는 해병대 뭐 그런 그리고 말도 하죠. 예, 네. 포항이 이제 주요 부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백령도에도 있고 김포에도 있습니다만 정말 군은 작전 수행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더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생명과 안전이죠. 네. 저는 이번에 해병대에게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왜요? 발빠른 출동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 장갑차. 네.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출동을 해서 장갑차 부대가 출동을 해서 이 화면들 우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 이 화면의 내용을 보면은 곳곳에 지금 구조에 지금 조난 상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구해서
장갑차로 다 이렇게 친절하게 세상에. 마음도 불안한 상태에서 끌어올려서 장갑차 안으로 이렇게 직접 저렇게 섬세하게 안내를 하거든요. 세상에.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무려 27명을 구조했고 저는 세상에. 이 발빠른 결정을 내린 거 머뭇머뭇 네. 한 것이 아니라 포항은 해병대가 있다. 네. 그래서 장갑차와 보트까지 띄웠습니다. 보트 동영상은 지금 소개가 안 되는데 네. 보트까지 띄워서 우리 그 해병대에 고무보트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결정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침통한 분위기에 빠진 포항에 그나마 한 줄기 빛이 된 정말 해병대 분들의 활약 소식이었어요. 허준 변호사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장갑차가 이 시민을 구조하는 그 그렇죠. 모습이 너무 뭉클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이 해병대 대원들이 포항 전역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상륙 돌격 장갑차 이게 카브라고 하는 건데 수륙 양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이게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저게 카브거든요. 저걸 이제 2대 또 고무보트 IBS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수륙 작전에 쓰이는 예. 그 군사 장비인데 이 17대를 투입을 해서 침수 피해가 지금 저기 나오는 영상이 청림동 일대예요. 침수 피해 너무 심각했는데 세상에. 여기서 인명 구조 작전을 벌였는데 이 카브가 예전에도 인명 구조 작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저렇게 영상이 실제로 찍힌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요. 특히 또 어디서 활약을 했냐면 이번에 포항 제철소 화재가 났어요. 새벽 아침 7시쯤에 이 폭우 속에서 네. 불이 났는데 그 화재 현장에서도 활약이 컸습니다. 뭐 안에 공장 2군데서 이제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입하러 들어가고 싶어도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불이 네. 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카브가 소방대원 20명을 태우고요. 아유. 현장까지 이동을 해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고 또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9명이 실종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 수색 작업 현장 또 현장 복구까지 투입돼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병력이 뭐 1,300명 또 뭐 차량 60여 대 IBS 17대 양수기 6대 네. 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복구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표현, 어리석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 순간에 해병대원분들이 약간의 방심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지금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지금 거리에 딱 봐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지금 조난을 구조를 기다리고 있겠어? 라고 소홀히 했다면 그 27분, 구조되신 27분들 생사가 어떻게 됐을지 장담 못 하잖아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해병대분들. 해병대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죠?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태풍 피해 발생 후 즉각 현장으로 투입되어 포항시 전역에서 토사 제거, 배수 작업 등 피해 복구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간에도 임무 수행 중인 국군 장병과 119 대원께 감사합니다. 필승! 사실 안타까운 인명피해뿐 아니라요. 지금 포항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수경 교수님 표현으로 시간당 110mm면요. 그냥 양동이로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할지 양동이로 물을 그냥 하늘에서 퍼붓는 그런 거래요. 그런데 이번에 인명피해뿐 아니라 전현 평론가님 곳곳에서 수해 피해 이재민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경북 포항에 주민들이 있는 커뮤니티 단체방이 있나 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물과 전기인데 단전 단수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 아이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실 물이라도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인근 뭐 편의점이라든가 소위 마트로 불리는 곳에 갔더니 거기도 물이 없더라. 그래서 아이고.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상수도 관로가 파괴되면서 일부 지역에 물이 잘 공급이 되지 않거나 맑지 않은 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 주민들이 또 이런 아이고. 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서울에 계신 분들도 오늘 그 체험해 보셨겠지만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햇살 너무 따갑잖아요. 막 덥잖아요. 늦더위잖아요. 지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그분들 얼마나 지금 고통이 심할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요. 사실 요즘에 이웃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웃끼리 서로 도왔던 그런 미담들이 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폭우랑 강풍 때문에 침수가 되고 단전되고 단수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포항은 이 정도까지 피해가 날 거라는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부산 지역에서 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탓에 미리 대비를 못했던 지역에서 고립되는 그런 주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민 A씨가 인터넷에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전기랑 물이 끊기고 막 침수돼서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아내가 임신한 상황인데 물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단전이 되니까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글을 저렇게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본 주변 주민들이 주민들 중에 한 분이 가까운 곳에 마침 살고 계셨던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한테도 생수가 두 묶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언제 이 고립 상황에서 구조될지 모르는데 이게 생명수잖아요. 두 묶음 중에 절반을 뚝 떼서 6개들이 저 한 묶음을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갖다 줬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수를 나누어준 이 주민들의 온정이 빛났던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백성문 변호사님, 제가 저 상황이었으면 제가 선뜻 물을 절반 뚝 떼서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면 전 자신 없어요. 아마 지금 뭐 시청자분들 대부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면.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아직은 참 우리나라 살만한 세상이구나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근데 아까 그 물 한 묶음 6개들이를 전달해 준 그 사연도 정말 감동적인데 사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다는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물과 전기가 다 끊겼다는 이 글을 올렸을 때 그 밑에 먼저 이제 다른 분들이 또 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뭐냐면 지금 물이나 이런 걸 살 수 있는 판매 중인 마트를 소문해서 혹시 물이 있으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저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이 저 2리터 물 6개 있는데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또 이제 또 포항 그 커뮤니티 그 사이트에 물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희 가게에 와서 쓰시라. 이런 글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게는 물이 나오니까 설거지용이나 변기물 필요하신 분 오세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또 많은 분들을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엄청난 자연 재난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포항은 분명 침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포항은 외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살만한 세상 온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난이 닥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항 시민들 그리고 이번 흰남노로 아픔을 겪으신 분들 정말 힘내시기를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틀 있으면 추석 시작돼요.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세상 즐거운 소식 전에도 바쁠 판에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끔찍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인천 지역의 한 40대 부부에게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부가 경제적 문제를 겪으면서 서서히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아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올해 3월 초에 이혼 서류만 남겨놓고 집을 나간 뒤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에 3월 중순경 한 18일 정도에 남편이 아들한테 부탁해서 이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네. 아니 그럼 혹시 자기가 참 잘못했다.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테니까 좀 만나게 해다. 뭐 좀 그런 분위기 있는 거 어떻습니까? 아들한테까지 부탁했으면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남편이 아내를 만나기 앞서 사전에 동영상을 하나 찍어 놓았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세상에. 동영상 속 남편의 혼잣말을 들어보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난 거다. 이 못난 놈이 너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런다. 뭐 이런. 세상에. 이게 뭐 잘 들어보면은 뭔가 끔찍한 어떤 사례를 암시하는 그런 것 같은 동영상이잖아요. 이걸 찍어놓은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왜 이 동영상 속 얘기를 전해 듣는 순간 온몸에 전혜연 평론가 지금 소름이 쫙 끼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보통 홧김에 그냥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3월 18일 오후 6시 57분쯤
주차장에 있는 한 승용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남편이 수면제를 섞은 술을 아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둔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시도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본인도 이제 세상을 뜨려고 했는지 극단적 선생을 하려고 했는데 인근에 있던 펜스를 이제 차량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차량문을 열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또 도주를 하려고 하다가 또 나무를 들이받아서 어허. 결국은 붙잡히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그 사이에 지금 둔기 폭행에 지금 뭐 자동차로 들이받고 하는 과정에서 배종찬 소장 예. 아내 지금 상태가 당시 상황이 걱정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다행히 이제 죽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도주를 하려다가 남편이 제 차 나무에 부딪히면서 차가 부딪히면서 이제 붙잡혔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동영상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다분히 뭔가 좀 계획이 있는 듯한데 네. 재판 과정에서는 완전히 발뺌을 합니다. 왜요? 계획이 아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적이 없고 네. 차를 그럼 왜 탔냐 그랬더니 아니다. 차 안에서 좀 하해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다. 라고 이게 듣고 보면은 이게 살인 미수 혐의인데 상당히 무계획적이다.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발뺌을 하는 내용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런 뻔뻔한 주장에 그럼 법원은 속아 넘어갔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법원이나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적 없다는데 그게 왜 아내 몸에서 나옵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네네. 그리고 계획하지 않았다는데 왜 동영상을 찍었죠? 그리고 뭐 사실 둔기도 현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행에 필요한 그 범행 도구들을 미리 다 준비를 했다는 건 무조건 계획 범행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건 양형에서 조금이나마 좀 깎여볼 생각으로 저렇게 주장을 한 거였는데 그건 먹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아내 살해하려고 누굴 통해서 불렀습니까? 아들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세상에. 자기 엄마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엄마를 죽일 생각을 가지고 그러네요. 아들을 통해서 불렀잖아요. 만약에 이 아내가 사망했다면 그 아들은 또 어떨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고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실상 뭐 머리가 함몰되는 정도의 중환상을 입었었고 세상에.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나무를 들이받을 때 경찰관이 세웠잖아요. 경찰관이 뭐 신고받고 온 게 아니라 우연히 본 거예요. 어이고. 그때 우연히 경찰관이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상상조차 하기 네, 싫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 남성에게 인천지방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이 사람입니까? 사람도 아니 인간도 아니 짐승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짐승이 화를 낸대요 요즘은.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수경 교수님 혹시 이 피해 여성의 아들이 혹시 자책할까 봐 그것도 지금 걱정됩니다. 사실 이 부부간의 불화 과정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개입시키는 거거든요. 보통 부부싸움 하면 뭐 아빠한테 가서 이 말 저래라, 뭐 엄마한테 가서 이 말 전해라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아이는 은연중에 내가 이 갈등을 중재해야 되는 중재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갈등을 봉합하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이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해하려는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엄마를 불러내나 보다 해서 엄마한테 말을 전했는데 본의 아니게 마치 공범이 된 듯이 엄마가 이렇게 큰 사건을 당하다 보니까 그 평생 충격과 트라우마를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최악의 아버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법의 단죄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법이 무서운지를 이 사람 같지 않은 이 인간한테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이런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요. 화물비 아끼려고 문 열고 주행이라는 제목과 함께 위험하고 황당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제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인데 앞에 비상 깜빡이 그게 뭐예요? 뭔가 문이 열려 있잖아요. 뒷좌석에 짐이 가득 실려 있고 문을 연 채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우회전해서 좁은 골목으로도 들어가는데 골목길이 좁으니까 사거리를 건너서 이 오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네.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 부딪힐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이고 보행자들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허허, 저 영상을 올리신 제보자분 올리시면서도 황당함도 있지만 걱정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네. 실제 지금 뒤에 따라가면서 앞에 차를 정말 차가 터지도록 짐을 실은 거잖아요. 네. 문도 닫지 못할 정도로. 근데 저게 어느 정도로 비었냐면 저렇게 하고 가면 실제 저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자신의 차의 도로폭 정도나 이런 것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에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실제 이 제보 영상을 들어보면 뒤에서 이 아슬아슬한 장면을 촬영했고 제보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비명을 지르거든요. 하하.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댓글들의 내용들을 누리꾼들 반응을 보더라도 네. 과속 차량 만나면 저 문짝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아하, 보행자가요. 그러니까요. 좁은 길에서. 네. 그러면 사망할 수도 있지 네. 않느냐. 지금 화물비를 내고 지금 저렇게 미어 터지게 싣고 가는 절대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네. 정말 경악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가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지난달 24일에 한 그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진 한 장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자리뿐만 아니라 트렁크가 아예 안 닫힐 정도로 이건 또 저렇게 뭐예요? 가득 짐을 싣고 가는 자동차의 차량이 지금 사진에 포착됐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인데요. 사실 조수석에도 뒷자리에도 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행동은 본인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도 있지만 결국 다른 차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 사실 도로에서의 자동차라는 건 일종의 흉기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런 위험천만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관심 끌기용이라고 우리가 좋게 봐준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거 범죄야 혹시 아닙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당연히 저렇게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죠. 아하. 저는 실제로 유사한 사고를 겪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반포대교에서 트럭 위에 있었던 굉장히 큰 짐이 쾅 떨어져서 제 바로 앞에 급정거에 쓴 적이 한번 세상에. 있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 차량 안에 사람이나 물건을 실을 때는 저게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고요. 그걸 위반하면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뭐가 사고 나면 항상 얘기하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맞아요. 있죠. 네. 그 두 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 차들은 최소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좀 내야 될 것 같네요. 벌금의 액수 이런 걸 떠나서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남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자신의 행동이라는 거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전현 평론가님 듣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좀 추석 앞두고 훈훈한 얘기 좀 그런 거 없습니까? 훈훈하고 따뜻하고 뭔가 맛이 입안에 싹 감도는 듯한 소식이 있네요. 어허. 최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식인데 네. 이 제보자가 아마 부인하고 같이 굉장히 유명한 순댓국집에 가서 순댓국을 먹고 있었다고 맛있겠네요. 하는데 네. 이 순댓국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보통 이게 줄도 많이 서 있고 네. 점심시간에는 1인은 받지 않는 집이라고 합니다. 어머. 왜냐면 혼자 오는 손님이 테이블 하나를 다 차지하면 다른 손님들을 많이 못 받으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아이고. 이 부부가 밥을 먹고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남성분이 혼자 여기 찾은 거예요. 식당에서 1인 손님 안 받습니다라고 하니까 머뭇머뭇대다가 이렇게 돌아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우리 아빠 모습 같다라고 생각해서 괜찮으시면 우리 부부랑 셋이 함께 드시겠어요?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제안을 받은 분 너무 고맙다고 하셨고요. 이 세 분이 함께 혼밥 아니라 세 분이 정말 맛있게 순댓국 어머. 드셨다고 하네요. 어머 세상에 배송찬 소장님. 네. 이 무슨 동화 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뉴스 파이터 같은 훈훈한 장면이다. 네. 이걸 감출 수 없고 지금 추석 명절이 돌아오는데 정말 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참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1인이면 어떻습니까? 1인 가구도 많은데 정말 식당이 안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그보다도 더 대단한 이 훈부
훈훈한 부부.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효도 다 하셨네요. 아니 근데 사실은 백성원 변호사님 네. 또 해당 순댓국집 사장님만 또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참 네. 복잡하면 참 미묘한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잘 되는데 거기 뭐 4명 자서 꽉꽉 채워서 해도 줄을 서는데 한 명씩 와서 밥을 먹으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게 되니까 식당 입장에서 그 부분은 좀 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저분이 택시기사셨대요. 그래서 택시기사셔서 갑자기 순댓국 한 그릇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아우, 세상에. 샀는데 혼자 못 먹으니까. 아유. 그래서 저 부부가 정말 따뜻하게 해서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저 택시기사분께서 내가 택시기사 아니냐? 내가 데려다 주겠다. 어머.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부는 우리 같이 밥 먹었는데 그 무슨 택시까지 데려다 주세요라고 사양을 했었는데 네. 남성이 결국 제 차 권해서 더 훈훈하게 택시 타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또 때가 때인 만큼 추석이 곧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허준 변호사님 이 사연 들으면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방송 끝나고 고향에 계신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드려야겠다 그러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 막 생각나요 진짜. 저부터 방송 끝나고 우리 아빠한테 식사 혼자 드시지는 않는지 한번 안부 전화 한번 드려야 가슴 될 것 짠하네요 진짜.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지금 고향 얼마나 지금 그리울 시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기 혼자 같이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참 마음이 고운데 다시 데려다 준 기사님도 마음이 고운 분이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연령대가 비슷하다 그랬대요. 기사님 자제분들이요. 어머. 그래서 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조심히 들어가시라라고 하면서 한 잔 한 김에 술 마시려고 하니까 데려다 줬다 했잖아요. 한 잔 한 김에 이 아드님이 이 남자분이 기사님한테 파이팅 하면서 엄지척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사님도 또 엄지척 하면서 이렇게 같이 웃고 멀어졌다고 하는데 네. 정말 너무 힘든 뉴스들 많은 요즘이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아까 서로 도와줬던 이런 운정, 이웃들 얘기도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서 이렇게 위기를 또 극복하는 또 위기에 강한 민족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옆에 분들 한번 마주보고 파이팅 한번 외쳐가지고 네, 좀 이렇게 위기를 아우 극복할 수 다들 있는 잘생기시고 네. 아유, 그러셨네요. 네. 네네 맞아요.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진짜로. 추석 앞두고 정말로 마음 한 곳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